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403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에 장기 보유 특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장기 보유 특별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가로 5번에다가 별 표시를 해 주시고요. 자, 이 장기 보유 특별 문제는 여기 보는 건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것처럼 양도 차익을 줄여주는 아주 중요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익을 줄여주는 규정이에요. 차익을. 그래서 소득금액을 산출하는데, 그러면 이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먼저 적용 대상이 있겠습니다. 적용 대상이 있어요. 적용 대상. 이 적용 대상이 일단은 여기는 땅이라든가 토지 건물, 부동산을 팔면 되고요. 그 다음에가 주의할 점은 조합원의 입주권이 있습니다. 조합원의 입주권. 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말합니다. 이것을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장기는 3년 이상을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됩니다. 3년 이상을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된다. 그러면 3년 이상 보유가 되면 장기 보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보유자를 특별히 우리가 우대할 목적으로 우리가 공제를 해 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3년 이상 보유가 돼야 되는데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미등기 양도입니다. 미등기 양도. 그럼 미등기 양도 자산은 등기 이전을 해야 되는데 등기 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팔다 걸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자산입니다.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우리가 팔았을 때 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외국에 베트남에 필리핀에 태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얘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지역이죠? 네, 조정지역입니다. 조정지역 안에 1세대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이 경우에도 공제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조정지역. 그러면 조정지역이라는 것은 규제지역을 말하죠. 자, 규제지역을 말합니다. 규제지역. 네. 그러면 규제지역인 조정지역 안에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다 팔면은 이 경우에도 공제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차익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공제 적용을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양도 차익에다가 곱하기 일정 공제율을 곱해서 우리가 공제를 해주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때 공제율은 매년 우리가 2%씩 공제가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매년 4%씩 공제가 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매년 얘는 2%씩 공제가 되는 것도 있고 매년 4%씩 공제가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토지 건물 등은 토지나 우리가 건물 등은 우리가 매년 2%씩 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요거는 이제 최소 보유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러면 3년이면은 6%가 되는 거죠. 6%가 되는 거고 4년이면은 8% 공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매년 4%는 뭐냐면요. 얘는 보유기간별로 또는 거주기간으로 구분해서 이걸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4%는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를 말합니다.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를 말해요. 그래서 보유기간별로 4%, 거주기간별로 4%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매년 4%니까 만약에 보유기간이 4년 보유를 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4년 보유, 4년 거주를 했다. 그러면 4, 16%에다가 또 4, 16%. 그럼 32%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땅이나 건물이나 입주권은 매년 2%씩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3이 6%에서 이 경우에는 3이 6%에서 최고 15년이면 30% 되죠. 30%까지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보유기간 거주연별 공제는 매년 40%를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관련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런 사례가 있다 한번 볼게요. 요 4%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보자 이거죠.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고가주택입니다. 자, 고가주택은 비싼 집이다. 그러면 아무리 1세대 1주택이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 주택으로 보유기간이 12년 8개월 중 거주기간이 7년인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이 있고 상가 토지 등의 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유기간이 매년 2%씩 공제가 되고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별 4%, 거주기간별 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3년 보유가 돼 있다. 그럼 3, 4, 12%, 4년이면 16% 되고 5년이면은 20%, 6년이면은 24%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주기간별 공제라는 것은 3년이면 3, 4, 12%, 4년이면은 우리가 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얘 같은 경우는 맥시멈 우리가 공제율이 여기는 15년, 10년이 이상이 되면, 10년 이상이 되면은 얘는 4%의 10년이면 40% 공제가 되는 거죠. 여기도 4%의 10년이면은 40% 공제가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제가 돼요. 그래서 최대 한도가, 얘는 최대 한도가 우리가 40%예요. 그래서 보유 기간별로 4%니까 40%, 거주 기간별로 4%면 40% 되는 거니까 더하면 몇 프로 되는 거예요? 80% 공제가 되는 거죠. 80% 공제. 예, 80% 공제가 됩니다. 최대 한도가. 그 다음에 상가 토지 등은 이제 매년 2%씩이 돼요. 매년 2%씩이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3년이 됐을 때는 2%가 되면 6%가 되고 4년이 됐을 때는 8%, 5년이 됐을 때는 10%. 네, 이런 식으로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맥시멈 15년이 됐을 때는 얘는 30%까지 공제가 되죠. 네, 그래서 상가 토지 등은 매년 2%씩 해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6%에서 그 다음에가 최고가 30%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12년 8개월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2년이면 40% 되는 거고 그 다음에가 거주기간이 7년이니까 따라가 보면 7년 거주 28% 되죠. 그러면은 더합 합치면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68% 되겠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2%씩 되는 것은 매년 6에서 최고 30%까지 15년 이상일 때는 매년 4%씩 40% 한도로 해주고 중복해서 한다면 80% 한도로 해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공제 대상, 공제 금액 자 내용 다 설명을 드렸고요. 대신 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보시면 1세대 1주택은 2년 이상 거주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이제 요겁니다. 2년 이상 거주 박스에 네, 요거는 거주를 따져요. 2년 거주. 3년 보유가 돼야 되고 2년 이상 거주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최대 80%. 왜 80%? 보유기간별 최대가 40%, 거주기간 최대가 40%니까 더하면 80%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외의 자산에다가 토지, 그다음에 건물 아니면은 비조정적의 다주택자, 토지, 건물, 비조정적의 다주택자 등을 말한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보연수 곱하기 2%, 최대 30%다. 15년 이상일 때는. 자, 30%다 써놓으세요. 15년 이상.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장독공제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다시 오시면요. 이제 소득 금액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럼 소득 금액을 이제 줄여주는 게 마지막 규정이 있었죠. 그러면 3년 이상 보유한 자산들은 이런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3년 이상 보유한 자산은 이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3년이 안 된 사람들은 아무런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냐. 자, 그래서 이 양도소 금액은 최소한의 마이너스 기본 공제를 받게끔 해주겠다 이겁니다. 기본 공제. 그러면 그 해당 기본 공제가 연 얼마냐면 연 250만 원 공제를 받도록 해줍니다. 연 250만 원. 그러면 이것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과세 표준. 그럼 과표가 나오고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주면 세금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 이 세금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다?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신고는 우리가 예정신고 제도가 있고 확정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건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료 보시면은 그 6번이죠. 가로 6번에 보시면 6번에 기본공제가 돼 있죠. 별표시 하나.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는 거주자로서
단 밑줄 미등기 양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본 250은 다 웬만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공제는 뭐 과세 대상에 자 기본공제 옆에다가 써놓습니다. 과세 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다는 것은 땅이든 건물이든 주식이든 다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유 기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보유 기간에도 제한이 따르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그럼 보유 기간이 2년이든 2개월이든 안 따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공제 금액은 소득 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준다. 예, 소득 금액에서 요 250을 공제해 주는 거죠. 해석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이다. 8번 세율. 자, 이제 마무리가 세율이죠. 그럼 이제 여기도 세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일단은 양도 8번 양도 소득세 세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율의 포인트는 1차적인 분류 기준이 있고 2차적인 분류 기준이 있는데 1차적인 분류 기준은 등기 이전을 했느냐 등기 이전을 하지 않았느냐로 나눕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매매 거래가 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이 떨어지는데 등기 이전을 해야 되는데 등기 이전을 하지 아니하고 매각했다. 그러면 이건 미등기 양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불이익을 받습니다. 미등기 양도가 되면 혜택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제 혜택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등기 양도가 되면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불이익. 어떤 불이익이 따르냐. 첫 번째, 1세대 1주택자가 2년 보유가 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보유가 되면 비과세가 되는데 얘는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제 혜택을 줄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공제. 이때 공제라는 것은 장특공제라든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가 아니면 기본공제가 있는데 이런 공제 혜택을 볼 수가 없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얘는 공제를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공제를. 그러면 우리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주고 기본공제를 빼주는데 이걸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바로 양도차익에다가 곱하기 70%를 곱해줍니다. 세율이요. 그럼 최고 세율이 나오는 거죠. 그럼 시세차익이 1억이면 70%면 7천이 되는 거고 10억이면 7억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불이익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예요. 그런데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생겨서 등기 이전을 못했을 때는 이때는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 가로 3번에 보세요. 가로 3번. 가로 3번에 보시면 불이익이 나와 있죠. 미등기 양도 밑줄 치시고 별표시 하나. 자, 의라는 것은 등기 이전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몰래 팔다 걸린 거죠. 그랬을 때는 말합니다. 그럼 동그라미 2번이 바로 사유예요. 사유. 불가피한 사유라 써놓으세요.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미등기 양도를 보지 않는다. 첫 번째가 기억의 밑줄 장기할부 조건이다 보니까. 즉 장기할부라는 것은 1년 이상에 걸쳐서 할부로 나눠내는 거죠. 너무나 할부 기간이 길어. 아직 남았어요. 그런데 매각이 이루어졌다. 등기를 못 넘기지. 대금이 다 안 넘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를 안 보겠다. 그 다음에가 법률의 규정 소송 중이야. 매매가 됐는데 소송 중이야. 소송 중에 등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다 냈는데 등기는 못 넘깁니다. 그 다음에가 D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교환분합한 농지. 예. 농민들이 교환분합한 거예요. 그 다음에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등기 불가능한 거. 그 다음에 미음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등기를 못하는 거야. 도시개발. 우리 공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끝나지 않아서 등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불이익. 불이익은 뭐다? 비과세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제가 안 되고 최고세율 70%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만 적용사항은 우리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실지 필요경비. 그러면 우리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장특공제나 기본공제는 못 받지만 차익을 줄여주는 필요경비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가 니은에 보시면 계산공제가 되는데 공제율이 10분의 1로 축소가 된다. 예. 미등기가 되면 계산공제가 뭐였죠? 추계산정. 추계산정했을 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을 빼주는데 이거 대신에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 계산했을 때는 보통 취득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에다가 3%를 곱해주는데 미등기가 됐을 때는 10분의 1, 10분의 1이니까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0.3%만 주겠다. 그러면 요 계산 공제율이 떨어지면 경비가 줄어드는 거니까 불이익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공제를 못 받는 건 아니고 공제를 받을 수는 있다. 10분의 1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율표를 보시면은 일단 가장 높은 게, 자, 여러분들 404페이지에 그 내용 보시면 됩니다. 404페이지에. 자, 1번 부동산 등이 나와 있죠. 그럼 가장 높은 게 미등기 양도예요. 미등기 양도. 그럼 미등기 양도 지금 했잖아요. 불이익이 있다고. 최고 세율 납니다. 양도차익의 70%. 그래서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데 등기법을 위반해서 몰래 팔다 걸린 거죠. 70%. 그 다음에 등기 이전이 여긴 된 거예요. 등기 이전이 됐는데 2차적인 분류 기준은 뭐냐면 단기 매도. 단기 매도냐 아니냐. 단기 양도냐 아니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단기. 그렇죠? 그러면 단기 매도가 되면 불이익을 주겠다. 그러면 1년 미만 토지 건물 권리는 주택과 입주권 제외하고 1년 미만은 50%. 그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10% 다운되네요. 2년 이상이 되면은 기본세율. 기본세율은 얘는 6에서 45%가 됩니다. 6에서 45%. 그래서 과세 표준 수준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교재에 기본세율화 된 것은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돼요. 누진세율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주택하고 입주권은 어떻게 되냐? 자, 주택 입주권. 자, 저는 이걸 좀 구분해 놓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표현은 내용 그대로인데, 구분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일반 상가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미등기 양도 70%, 1년 미만 우리가 50%였는데 얘는 1년 미만이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은 70%예요. 거의 미등기 취급당합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 6월 1일 이후 양도분, 올해 2021년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단기 매도죠. 그러면 1년 6개월 만에 팔았다? 60%. 만약에 7개월 만에 양도했다? 70% 된 겁니다. 그러면 2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2년 이상이 되면 기본세율이 나온다. 주택과 입주권은. 즉 6에서 45%가 적용이 되는데 분양권은 용서가 안 돼요. 아무리 2년 이상이 돼도 얘는 60%야. 분양권은 아무리 2년 이상이 돼도 60% 중과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할증입니다. 할증. 여기 보시면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를 계산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고 주택수를 계산하자. 그러면 2주택자는 20% 할증을 하고요. 3주택자는 30% 할증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6에서 45%에다가 자, 조정적. 여기는 조정적입니다. 조정적. 정부가 규제 지역의 조언을 맞는 게 조정적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서울, 세종, 부산 일부 지역, 대구, 수성 이런 데를 말하죠. 그럼 여기에다가 20% 할증하는 거니까 26에서 65% 되는 거죠. 그 다음에가 6에서 45%에다가 30%를 할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36에서 75%까지 인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단기 매도냐 조정적이냐에 따라 세율이 높죠.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 가로 1번은 2번에도 별표시 2번이 바로 그 얘기죠. 조정지역에 있는 우리가 주택을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주택수로 잡는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분양권 빌라, 분양권 아파트 두 채가 되는 거죠. 입주권 분양권 아파트 세 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정지역은 특히 규제가 심해진다. 누진세율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다 더 추가 하나 하면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비사업용 토지를 구적해서 얘는 2년 이상을 보유하게 됐을 때는 6에서 45%에다가 10%를 할증합니다. 10%를 다만 투기 지정지역이 됐을 때는 플러스 20%를 할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비사업용 토지는 2년 이상이 되면 6에서 45% 되는데 비사업용은 10% 할증한다. 다만 투기 지정지역은 20% 할증합니다. 그래서 얘는 26에서 65%까지 인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됐죠?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메모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9번의 신고납부 갑니다. 9번의 신고납부. 자, 9번에 이제 신고납부. 우리 교재 405페이지. 405페이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맨 처음 보는 게 양도 정리해 보면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요 얘기를 했었고요. 양도로 본다면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 다음에 대상이 된다면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건데 차익이 계산이 되는 거죠. 차익 계산했는데 차익에 대해서 과세할 수도 있고 과세하지 않을 수도 있다더라. 비과세가 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 파산선고, 농지교환분합, 1세대 1주택 그렇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됐었어요. 그러면 과세가 된다면 양도세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산된 세금을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데 자,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약간 계산을 해보고 요걸 마무리 짓게요.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노후된 상가 건물이 하나 있다. 그런데 얘가 매도가가 10억이다. 그 다음에가 취득가액이 7억 5천. 근데 수선비가 한 4천. 기타 비가 1,000. 보유기간이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계산 순서대로 한번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연습을. 우리 이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상가를 매매를 했다. 그럼 양도에 해당이 되고 과세 대상 물건은 상가죠? 그럼 맨 처음에 뭘 구한다고요? 양도차익. 양도차익에서 마이너스 장특공제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양도소득금액 거기에서 최소한의 250만 원 공제를 해주자. 자, 그러면은 이게 과표가 되는 거죠. 그럼 과표가 되면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주자. 이렇게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은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필요경비 세 가지를 빼자. 여기에는 취득가액 경비, 자본적 지출액, 양도 비용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도 매도가가 10억이 돼요. 10억이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가 취득가액이 7억 5천, 7억 5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수선비가 4천,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이 1,00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토탈 우리가 8억이 되는 거예요. 8억. 필요경비가 8억이 됩니다. 그럼 양도차익이 2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억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특공제액은 그 2억에다가 곱하기 공제율. 이때 공제율은 매년 우리가 몇 프로씩 해주면 좋을까요? 매년 2%씩 공제를 해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은 8%, 4% 되는데 2%씩. 그러면 10년이니까 10년을 우리가 보유하게 되면 2%가 되면 20%가 되겠죠? 20% 공제가 됩니다. 그럼 2억이 20%가 되면은 4천이 되는 거죠, 4천. 자, 4천이다. 그러면 2억에서 4천을 빼주면은 1억 6천이 소득금액이 되겠죠, 1억 6천. 자,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연습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250 빼주면 얼마예요? 1억 5천 750인가요? 네. 1억 5천 750이 되겠죠, 750. 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1억 5천 750에다가 곱하기 세율이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얘가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6에서 45%가 됩니다. 이렇게 누진세로 계산되는 거예요. 이 세금을 이제 신고 납부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대충 이런 흐름 이해하시겠죠? 지금은 전체 흐름을 보시면 돼요. 뭐 자료가 복잡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선비가 일종의 자본적 지출이 되는 거고 기타 양도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과하고 3년 이상 돼 있으니까 장특공제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2%씩 소득금액 얼마 250을 빼주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납부는 팔자마자 신고하면 예정신고, 예정 때 신고 못하면 확정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과세 기간이에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요 안에 팔자마자 신고하면 예정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정 때 신고를 못했다. 그러면 확정 때 신고하는 건데 이때 확정 때는 신고가 언제냐? 이제 해가 바뀌는 거죠.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정신고는 팔자마자 신고하는 건데 언제까지 신고하는 거냐? 얘는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마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양도 날짜가 2021년도 3월 20일 날 양도했다. 그러면 7월 10일 날 양도했다. 그럼 7월 10일이 속하는 날의 말로부터 2개월이니까 9월 말까지가 신고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놓치면은 5월 달에 해야 돼, 다음에. 그래서 이걸 만약에 예정신고 납부를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산세상의 불이익을 받아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을 때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것은 우리가 땅 투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허가를 막고 거래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매매 잔금을 치르고 우리가 허가를 맡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잔금 날짜가 아니라 허가일 기준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허가일 또는 해제일이 속한 달의 말로부터 2개월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그 부담보 증여라는 것은 우리 배웠었죠.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거. 그래서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를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증여세 신고랑 맞춰야 되다 보니까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래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래서 얘는 예외적으로 3개월까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주식도 2개월이 되고요. 근데 이거는 뭐 참고하시고 이 내용들이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이걸 안 하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과소신고 10%, 무신고 20%, 부정할 땐 40%. 자, 우리 취득세처럼 이런 것이 붙어요.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확정신고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료 보겠습니다. 가로 3번이죠. 가로 3번에 신고 납부가 되겠습니다. 얘는 가산세 감면 예정신고. 자, 죄송합니다. 405페이지. 405페이지에 가로 1번이 되겠습니다. 가로 1번 별표시 예정신고. 예정신고가 확정신고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정신고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고 의무자는 양도자가 되는데 밑줄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 손실이 발생해도 신고해라. 예, 차익이 없어도 낼 것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익이 없어도 낼 게 없어 신고는 해라. 그 다음에 신고기한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자 밑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로부터 2개월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묶였을 때 허가 전에 잔금을 지급했을 때는 동그라미 허가일 기준으로 해서 2개월이다. 그 다음에 밑줄 부담보 증여 3개월. 네, 부담보 증여 밑줄 치시고 3개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신고는 우리가 신고기한이 다음 연도 언제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다. 다음 연도 5월부터 5월 말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에 보시면 가산세를 내는데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어요. 감면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늦게라도 예정신고해주고 확정신고해주면 감면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보시니까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무신고가 20%예요. 20%가 됩니다. 20% 돼요. 20%.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확정 때 신고를 해주면 좀 깎아줘야겠죠. 그래서 감면을 50% 해준다는 거예요. 과소신고도 원래는 10% 내야 되는데 늦게라도 해주면. 네. 그 다음에 미납부 시에는 가산세가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별표시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이 있다는 가산세인데 자 얘는 하나 둘 두 번째 줄 밑줄 취득일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밑줄 그 다음에 쭉 따라 내려오시면 환산 취득가액의 5% 밑줄. 다시요. 그 동그라미 2번의 기억이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취득일 증축일로부터 5년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 더 두 번째 줄 밑에 내려가시면 환산 취득가액의 5%. 자,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요. 이거는 시험에도 한번 나왔던 지문인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환산의 의미는 뭐냐면 환산이라는 것은 내가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을 알겠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취득가액을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하자 이런 얘기예요. 환산하자. 그래서 환산가액으로 가줍니다. 그러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가고 취득가액은 우리가 환산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너무나 오래전에 됐으니까 환산하자는 건데 지금 얘기해 주는 뭐냐면 이 집을 지은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취득금액을 모르니까 환산 방식으로 가자는 거야. 자, 왜 그럴까? 자,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요. 환산을 하게 되면 결론이 뭐냐면 취득가액이 좀 업이 되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업이. 그래서 일부러 환산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실무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이제 엄격히 본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거 뭐 5년도 안 됐는데 이거 환선에 들어와? 그래서 차익을 줄여? 세금을 줄여? 야, 이거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이때는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는 환산 취득가액에 대해서 우리가 곱하기 5% 환산 취득가액에 대해서 곱하기 5%를 적용하자. 그럼 환산가액이 1억이 되면 1억이 5%면 500이 되겠죠. 10억이 되면 5천만 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은 밑줄 산출세가 없어도 적용한다. 얘는 낼 게 없어도 적용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별표시 부가세. 자, 양도소득세는 10%가 지방소득세가 붙고 감면시에는 농특세가 부가세로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얼마 나왔다. 뭐 1,000만 원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가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독립세인데 원래 독립세는 얘랑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소득세 계산할 때는 요 세금을 기준으로 해서 10분의 1을 매깁니다.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감면 혜택을 받았을 때는 자, 우리 감면 받아도 부가세 있다고 그랬죠. 감면 세금이 만약에 500만 원이다. 그럼 500을 다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20%만큼을 농어촌 특별세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520%면 100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 별표시. 자, 물납제점 폐지. 자, 그럼 분할납부는 얼마 초과요? 1,000만 원 초과다. 즉, 팔자마자 신고하는 예정신고, 5월 달에 하는 확정신고가 있으면은 얘는 1,000만 원 초과 시 분납기한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 원까지는 1,000만 원 초과에 2천만 원 초과 시는 50%다. 그러면 세금이 만약에 1,600이다. 1,600이 되면은 1,000만 원 내고 다시 600만 원 내고 세금이 3천만 원 나왔다. 그러면 1,500만 원 내고 다시 1,500만 원 내라 이거죠. 2개월 이내.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양도세는 우리가 양도차익에서 장특 공제해주고 그다음에 소득금액 구하면 기본공제는 과표, 세율은 미등기 70%, 단기 양도. 자, 아직까지 세율 못 외우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할 거니까요. 다만 흐름만 미등기 양도가 되면 무조건 70% 되고 우리가 단기가 되면 세율이 높다. 그래서 토지, 건물 등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6에서 45%, 주택과 입주권은 1년 미만 70%, 분양권도 마찬가지, 1년 이상 2년 미만 60%, 분양권 마찬가지, 2년생일 때는 주택과 입주권은 누진세율이지만 645가 되지만 그 다음에가 입주권은 그래도 60%다. 네, 이렇게 반복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계산된 세금을 팔자마자 신고하면 예정신고가 되는데 얘는 기본이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예요. 양도일로부터 아니라는 거고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러나 잔금을 치러 허가구역으로 묶였을 때는 잔금 기준이 아니라 허가일 기준으로 해서 왜 허가를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매매잔금 치렀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하면 허가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 됩니다. 부담보증료는 3개월까지 연장이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신고해라. 근데 이걸 안 하면 가산세가 과소 10%, 무신고 20% 되는데 확정신고는 그 다음에 5월 달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납부액이 많으면 분할 납부가 되고 그 다음에 물납은 인정할 수 없다더라.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분할 납부까지 한번 정리해 봤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이제 기초인문 강의는 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조세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인데 아마 듣는 과정에서 야, 들어도 이게 뭔가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체크만 하고 넘어가자고 했었어요. 자, 어쨌든 기초인문은 그냥 전체 흐름이 이렇다. 이런 용어가 있구나. 어려운 단어도 있고 쉬운 용어도 있다. 이런 감을 잡았다고 생각하시고요. 우리 기본 이론 들어갈 때는 이제 이거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초 인문 강의 따라오시는 고생 많으셨고요. 기본 이론 강의 때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